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아주 주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 아마 차근차근 들어보시다 보면 뭔가 하나 발견하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강의 주제 선별하는 거하고 그리고 스테디셀러 강의를 만드는 홍보 노하우인데요.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데 잘 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걸 꼭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맥락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맥락에서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점을 배웠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공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벌써 스포일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유데미 큐레이션 여러분들이 아마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입장하시고 나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 2부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진행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인터뷰 때 하지 않은 내용 일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 때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계획입니다. 크게 제가 5개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성공하는 강의 주제와 방식, 선별 노하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홍보를 하시면 처음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 다른 채널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수강생을 일회성 유입이 아니고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지 이 유입의 비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 노하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은 SNS 채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걸 부탁 말씀으로 했습니다. 제가 대략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30분 정도 여러분들의 궁금사항들 오늘 물론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풀리기도 할 거지만 또 설명을 듣다 보면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질문이 중복되거나 그러면 제가 조금 합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답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성공하는 강의 주제 그리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느냐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물론 아주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그걸 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시장성이 없는 그런 컨텐츠라면 이게 또 약간 머리가 아픈 겁니다. 뭐냐면 내가 시장을 잘 못 읽었거나 아니면 그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요. 뭔가 이게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가 바로 문제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정말로 유사한 주제,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 유사한 게 있는지 뭐 소재도 그렇고요. 내용으로 만든 컨텐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예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회다, 찬스다, 이거야말로 블루오션 아닌가? 하는데요. 실제로는 남들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닐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없다는 거는 시장성이 없다는 거를 강하게 시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들 생각은 비슷합니다. 누가 실천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뭐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다 보면 실천을 누군가 안 했다는 거는요.
몰라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했지만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왜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정말 레드오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진짜로 특출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제일 첫 몇 번 정도의 시도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엣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선 컨텐츠를 배급하는 플랫폼부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유료 모두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 그리고 학교 강의, 그리고 유료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유대미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모두 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책도 조사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컨텐츠들, 이 두 가지를 오프라인, 온라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신이 잘 아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슴도치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이 잘 아는 전문 분야를 좁혀서 공략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넓은 독자층 그리고 분야를 선택할 경우에는요. 고객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발생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특징 또는 내가 잘하는 전문성이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청자층 그리고 고객층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내가 잘하는 전문 분야로 좀 좁힐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좀 생깁니다. 자, 다음으로 평상시에 소재 발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하나, 두 개 가지고 내가 컨텐츠 만들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컨텐츠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분량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듬고 또 다듬고 뺄 거는 빼버리고 살릴 거는 살리고 또 추가적으로 붙일 거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놓은 다음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획을 잡고 그리고 그 기획 잡은 거를 구체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즉 내가 잘 아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실제 컨텐츠를 만들어낼지 요 두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뒤에 뭐 설명 안 드리고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사한 컨텐츠는 없지만 정말 블루오션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시장성이 없는 건지 정말 블루오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컨텐츠 사업 같은 거는 흥행 비즈니스라고 저는 부릅니다. 해보기 전에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운영하신다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유튜브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은 모으는 거 그리고 늘어놓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요. 이걸 우리가 퍼스트 컷이라고 부릅니다. 쫙 다 늘어놓은 다음 퍼스트 컷 해가지고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걸 죽이면서 내가 집중할 분야 또는 흥미로운 분야 아니면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그때 체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즉 우선 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양질의 재료만 모으겠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아놓고 나서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많이 모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퍼스트 컷에서 줄인 다음에 그거를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키는 이런 2단계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매를 일으키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흥행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컨텐츠도 시, 운, 때가 안 맞아가지고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듯 했으나 마침 뭔가 흥미를 이끌 만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뜨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유대미 알고리즘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내가 잘 만들면 자동으로 노출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오가닉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SNS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는 이상 고객은 죄송한데 여러분이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를 모를 뿐더러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컨텐츠가 좋으면 고객이 저절로 생길까? 하지만 자연유입, 즉 오가닉 유입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으시겠죠. 자, 한번 유대미에 컨텐츠를 업로드하고요. 아무런 홍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텐데요. 판매량은 0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목을 신박하게 붙이고 내용 잘 만들고 촬영 멋지게 하고 아주 훌륭한 편집 기술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고객 모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선 스스로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홍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모으게 되면요. 유대미가 알고리즘으로 랜딩 페이지에 노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고객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죠. 그러면 유대미 추천하고 뉴스레터로 추가 홍보를 진행합니다. 그건 유대미가 알고리즘적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이 참여를 하겠죠. 이게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자, 지금 질문이 올랐는데 유대미 홍보를 선택해도 결과는 같은가요? 예, 유대미는 여러분들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판매하기 전까지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 컨텐츠가 좋은데 내가 굉장히 유행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노출이 안 되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홍보해가지고 부트스트래핑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뜨거나요. 정말 운때가 맞으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그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손발을 긋고 딱 준비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유대미에게 가격하고 홍보 권한을 일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97%의 비율로 거의 모든 판매 금액을 다 갖고 싶으시면 홍보 권한을 일임 안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노출이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전략이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영업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인 영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쿠폰을 선택된 지인들한테 뿌린 다음에요. 피드백 받고 우선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뭐 무료라도 판매는 된 거는 판매된 거니까요. 여러분도 무료로 하시면 다 구매하실 것 같죠? 하지만 무료로 해도 안 팔립니다. 정말입니다. 무료 쿠폰 막 뿌린다고 고객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 컨텐츠 볼 것 같죠? 아닙니다. 유튜브에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생들이 유튜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유대미가 가격을 덤핑 수준으로 자동 책정해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가닉 유저를 확보할 수 있고 내 SNS 체질이 매우 강력하면 유대미는 그냥 유튜브를 유료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해보시면 왜 사람들이 37%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유대미 쪽의 홍보에 이름을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SNS를 활용해 가지고 나를 알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최저가 쿠폰이 있습니다. 원래는 11,000원인데 지금 12,000원 올랐는데요. 이게 5일 동안 쓸 수 있고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잘 먹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잘 안 먹혀요. 즉 신장 개업 효과라고 부르죠. 우리 음식점 처음에 개업하면 막 쿠폰 뿌리고 찌라시 뿌리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초기에는 신선하니까 무조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시면 안 되고 기회를 항상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고객은 가격 때문에 안 볼 걸 보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데 마침 저렴하네. 아니 마침 알게 됐네. 마침 기회네.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가격이 저렴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튜브가 강력한 제가 경쟁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짜잖아요. 자, 그러면 꾸준한 수강생 유입 비결 한번 보실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강생에 응대하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수강생들이 질문이 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피드백도 옵니다. 빠르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면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비평을 안 보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드백은 컨텐츠의 약점, 즉 내가 만든 컨텐츠의 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향후 개선 과정,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때도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특히 내 돈을 내고 구매한 고객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죠. 제일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유대미의 기본 질의응답 그리고 공지 기능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의 진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독려하는 거를 제가 뒤에 다른 응용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NS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소식을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고객 반응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SNS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 라인이 참 중요한데요. 신규 고객뿐만이 아니고 기존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시는 분? 신규 고객뿐만이 아니고 기존 고객도 만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기존 고객이면 기존 수강생 맞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속 가능성, 주변 사람 홍보, 입소문. 너무 좋습니다. 키워드가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겠죠. 1번.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강의를 만들면 그 다른 강의도 구입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후기도 잘 써주실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존 고객에 대해 가지고 항상 잡은 토끼니까 안 해도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종의 팬덤 형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신규 고객도 만족시키고 기존 고객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제공하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 고객들한테는 새로운 정보라는 어떤 인식을 줘야 되고요.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홍보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요. 주기적으로 보충 자료를 올렸습니다. 약 9개월 정도 매달 한 건씩 뒤에 덧붙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기존 강의 내용을 수정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맥락 보존이 필요합니다. 왜? 중간 거 바뀌면 앞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전체를 다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앞에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바뀌었다. 또는 이게 더 추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뒤쪽에 찍어가지고 계속 보충 자료 형식으로 덧붙이면 됩니다. 유대미는 계속해서 강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새로 만드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뒤쪽에 탁탁탁 붙이면 그게 다 아카이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뭘까요? 우선 수강생들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IT 분야는요. 그러면 이걸 현행함으로써 콘텐츠 수명을 계속해서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는 뭐가 좋냐 하면 새로운 게 이게 나왔구나. 이게 정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자료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홍보하면 기존 구매 고객 그리고 신규 고객 모두에게 홍보가 아니고 정보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헌신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도 한두 번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SNS에 매번 똑같은 내용 복붙해 가지고 홍보 올리시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기존 고객들도 여러분들 뮤트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하나 만든 거 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울고 먹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여러분들 한 30번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홍보가 아니고 정보를 주면 되죠. 그러면 새로운 거 만들면서 이런 게 요새 유행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면 그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지금 제가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덧붙이면 강의 시간도 길어지고 퀄리티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격도 수정하셨나요? 이게 가격의 수정이 의미가 없는 게 유대미가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그냥 보너스를 준다는 개념으로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 고객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신규 고객을 모으는 그냥 홍보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절대로 이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효과가 높은 SNS 채널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죠? 예, 제가 실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SNS는 갈고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유대미 올렸는데 SNS 중요하다니까 만들어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걸 쓰셔야지. 동시에 오픈한다? 진짜 힘들 겁니다. SNS 운영 관리는 컨텐츠 제작 이유가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홍보 방안에도 설명했지만 자연 유입, 오가닉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터 스트래핑할 채널을 어떻게 하는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예를 들어 뭐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카페 가가지고 올려야지, 복부대가 쫙 붙여야지, 다른 페이스북 그룹 가서 내가 올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관리자가 밴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채널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채널이고 남의 채널은요. 그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홍보나 광고라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려도 지워버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지분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서 평상시에 그쪽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이 팬덤 형성돼 있기 때문에 봐줄 건데요. 그게 아니면요. 그냥 뭐 또 누가 광고 올렸구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갈고 닦아 놓으신 채널을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블로그 정말 다양한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각 채널별로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작전이 좀 달라집니다. 우선 페이스북은 나와 친밀한 사람이 모여 있겠죠. 뭐 좋아요 따봉 누르잖아요. 초기 홍보에 되게 유리해요. 트위터는 스팟 소식 전파에 매우 유리한데요. 그만큼 빨리 잊혀집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팔로워가 별로 없으면요. RT를 엄청 타기 전까지는 그냥 사라집니다. 소멸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적극적인 카페원이 많으면 전환을 높이는데요. 대부분 카페원이 반응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열심히 활동하신 다음에 거기서 지분을 획득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 예를 들어 운영자가 되거나 아니면 운영자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스텝 정도 되면요.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가 있는데요. 비슷한 주제를 다룰 경우 경합을 일으킵니다. 즉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왜 또 저걸 가서 유료를 봐야 돼? 이렇게 되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머리가 아픈데요. 자, 그러면 제가 원래는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질문 나오는 것들 몇 가지 대답하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질문이 오셨냐면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읽다 보니 매우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좀 보충을 안 할 수 없네요. 우선 SNS는 하나만 운영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개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거 하나, 그리고 즉 보충하는 거 한 2개 정도.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한 2개 정도. 메이저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거 하나 또는 2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유튜브가 한 묶음입니다. 실은 사실상. 그리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또 한 묶음인데 트위터는 저는 그냥 정보 활동용이니까 사실상 저는 3가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이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오셨는데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홍보 채널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은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질문이 왔는데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긴 한데 컨텐츠를 올리는 것보다는 커뮤니티로 올리는 게 낫겠죠? 컨텐츠로는 올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이 컨텐츠를 올릴 때는요. 실험 목적으로 올리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내게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방법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어널리티스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들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대충 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건 좀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개발자 영어 하기 전에 미리 유튜브에 올라와 가지고 고객들 반응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제로 다른 데 이 컨텐츠가 없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유튜브에서 이미 실험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4개에서 약 거의 그래도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거든요. 예, 그걸 올려가지고 고객들의 반응을 다 보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특히 좋아하는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대미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될 거라는 사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목적에 맞춰가지고 SNS를 잘 쓰셔야 됩니다. 즉 미리 만들기 전에 정보 얻고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거 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실제 홍보하는 거 하나 예,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나는데요. 예, 제가 유대미만 하시나요? 예, 제가 인프론도 해봤고 유대미도 해봤고 제가 또 유튜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반드시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콘텐츠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는 플랫폼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튜브를 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유튜브 홍보하시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유튜브 홍보 성공하시는 분이라면 왜 유대에서 홍보를 못할 것 같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즉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고 그리고 뭐 그거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김원규님께서 보충 질문하셨는데요. 클래스 플랫폼 중에 인프론도 있고 클래스 U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미만 하셨는지에 대한 문의였네요. 뭐 여러 가지 클래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클래스 플랫폼을 선택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만이 해주시는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강사한테 100% 모든 걸 다 하라. 우리는 자리만 깔아줄게. 이런 플랫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실 건데요. 제가 뭐 유대미 자랑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강사 살롱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는 플랫폼 몇 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SNS하고 컨텐츠 성격의 조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SNS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유튜브 4가지만 비교하더라도 다르죠. 또 다른 채널들은 또 다른 스스로의 자신만의 뭔가가 있을 겁니다. 채널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제일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SNS가 효과가 제일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효과가 제일 높았고요. 제일 효과가 낮은 것은 트위터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민미대에서 개발자 영어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 이름이 개발자 영어입니다. 약 1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 1000명은 타겟팅이 굉장히 잘 되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그룹에 제가 출시한 것도 올려드리고 근데 물론 그걸 제가 관리를 평상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입된 가입자들도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SNS를 운영하고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미리 만들어 놓기 전에 강의를 출시했다. 그럼 여러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초기에 오가닉으로 유입시킬 만한 방법이 무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나 광고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역마진 생길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붙이시면요.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올린 다음에 그걸 광고로 붙여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 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광고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 클릭된 단가가 너무 높아서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비밀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정말로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NS 열심히 키워주십시오. 하지만 이때 채널의 성격과 콘텐츠의 성격이 일치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클 경우 차선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은요 되게 웃긴 게 저는 인스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하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엄청 많이 눌러요. 좋아요 200개, 300개 금방 달리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환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가닉으로 여러분들의 강사 코드 붙은 랜딩 페이지로 안 갑니다. 구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전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만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삐까번쩍한데 큰 효과 없을 거다라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SNS를 이용하는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내 뭐 팔로우 많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잘 성격에 맞춰가지고 꼭 이용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벌써 36분인데요. 마지막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 질문이 하나 나와가지고요. 잠깐만요. 자, 생각해보니 인스타그램 브랜딩 외에 강의 홍보에 주로 쓰신 강사님은 못 봤네요. 예, 아마 쓰셨는데 묻혔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페북이 더 좋고 그리고 트위터는 광고하면 효과 직방인데 광고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환율 같은 경우는 페북이 아주 좋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페북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페북의 문제는 뭐냐면요. 젊은 층 유입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젊은 층은 대부분 요즘 페북을 안 씁니다. 그래서 페북 자체의 오디언스, 즉 시청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자기하고 동연배일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뭘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나하고 동년배한테 인기가 좋은 컨텐츠 같으면 다행인데요. 그게 아니고 젊은 쪽에 소구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다. 근데 페북을 썼다? 그럼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에 누가 나를 추종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관심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채널로 활용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트위터 광고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은 트위터 페북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반려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문제긴 한데요. 그런데 트위터는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 물어볼 때도 없고요. 그러면 광고 대행사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틱톡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틱톡은 젊은 쪽의 가입자들이 많은데요. 틱톡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숏폼인데요. 여러분들이 숏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컨텐츠적으로 유입시켜야 되는데요. 숏폼 만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는 잘 만드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광고 형식의 숏폼 만드는 거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홍보가 원래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홍보 대행사가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 어렵기 때문에 홍보 대행사가 많은 겁니다. 그걸 업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홍보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베스트겠죠.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직접 홍보를 태워가지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분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조금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끈기하고 지구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변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분 상황에 적합한 것도 있고 부적합한 것도 있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끈기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구력 그리고 성실성입니다. 자신의 감정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될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감정 듭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내가 이 컨텐츠 만들어가 도대체 뭔 부경을 누리겠다고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남들이 반응에 일비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코멘트 그리고 좋은 강의 평가를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정말 1점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점 주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강생이 많으면 희석돼 버리는데요. 수강생이 처음에 적을 때 1점 줘버리면요, 강의 평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평점 순으로 소팅했을 때 뒤로 밀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좀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은데 가격을 높게 책정했는데 부정적인 것까지 있다면 이건 이중고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또 너무 높게 책정해도 바로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유의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유대미 프로모션 기간에는 강의 단가가 1만 원대인데 판매량 대비 수익이 너무 낮지 않을까요? 실제 수익성은 어떠셨나요? 예, 수익성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가닉으로 판매하는 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 강의 밴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강의 가격대 밴드를. 즉 강의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업로드 할 때요, 강의 가격대 밴드가 예를 들어 뭐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10만 원대 이런 식으로 밴드가 있거든요. A, B, C, D 뭐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를 선택한다고 유대미가 무조건 그 가격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미는 가격이 동적으로 프라이싱을 매깁니다. 동적으로 프라이싱을 매긴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마다 제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유대미는 주기적으로 홍보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판매도 일어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격을 설정했다 해가지고 그 가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가격을 굉장히 올려받기도 합니다. 즉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거의 시간대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익이 얼마큼 나느냐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97%의 비율로 내가 팔면 됩니다. 즉 유대미 시스템 자체에 의존해 가지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SNS 채널 잘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유대미로 직접 강사 코드 따고 유입시키는 이런 방법이 없는 이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실제 수익성은 내가 오가닉으로 판매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